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수익입니다. 네, 또 씻고 와서 머리가 살짝 젖어 있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또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소소한 얘기도 이야기를 풀어야 또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관심 있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에 관련된 이야기로 갈 겁니다. 제가 교사를 한 16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나 싶지 않은데 세월은 역시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16년 동안에 그래도 교직에 있으면서 정말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제 주관으로 최고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주는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선생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벌이 좋은 쌤도 계실 것이고 뭐 잘생기고 예쁜 쌤도 계실 것이고 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모의고사 출제 같은 걸 자주 가셔서 시험에 달인도 계실 것이고요. 또 수능 출제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정말 많은 쌤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저 같은 EBS 강사, 강남인간 강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면서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이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특히 고등학교 되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쭉 지켜보면은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못 받아주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적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랑은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왜 부모님께는 좀 죄송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성적 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뭐 꾸지람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그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근데 본인도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은 자기도 되게 답답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얘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쌤들은요, 아이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다. 최고의 선생님이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저희 아들, 딸이 또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선생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그런 겁니다. 뭐 아무리 안 바쁜 척을 해도 실제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막 몇 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편지도 쓰고 뭐 옛날에는 막 산책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저는 항상 제 교사로서의 점수를 50점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교과적으로 뭐 여러 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가 똑똑한 것보다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주고 그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요 초등에서부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마법의 대화? 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정말 마법처럼 다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부산이라면은 아 그랬나 맞나 이러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감이란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의 일 전부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요, 뭐 공부하기 싫다라던가 누구랑 싸웠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대응할 수 있는 12가지인가 방법이 있대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좋은 건 뭐다? 들어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나를 생각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게요.
특히나 이제 초등 자녀 같은 경우에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다 겪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들어주질 않고 시간도 없고 막 이러니까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었는데 짧게 들어보고 누가 잘못했나 판단하고 걔는 그 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킨다라던가 자꾸 해결책을 주고요. 제 말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나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성장도 하고요. 불안도 해소하고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이 많은 거는 진짜 별로입니다. 특히나 우리 왜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직급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또는 뭐 갑과 을의 관계라던가 나보다 뭔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진짜 별로예요. 언제나 경청,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내가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너가 겪었던 초중고는 나도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라서 같이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많이 들어주자. 근데 이게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엄마들은 또 아빠들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또 많이 있잖아요. 집안일이라던가 또 회사 일이라던가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못하게 되고요. 또 뭐 좀 더 얘기하면은 뭐 틀린 문제 같은 것들도 빨리 좀 고쳐주고 싶고요. 얘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틀리면 답답하고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범 답안은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이게 맞죠. 이건 방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막 뭔가 고쳐주고 싶고 얘기 막 빨리 해결책 주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왜 주변에 경청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고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죠. 주변에 말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많이 들어줍시다. 많이 들어주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끄덕끄덕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고 학교에도요 뭐 실력 있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더더 존중받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갈수록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니까요. 이 경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더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경력도 상관이 없고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능력은 또 물론 기르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야기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겠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가정에서 이야기 많이 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가정과 학교가 모여서 합심하여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 12년 동안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